나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다.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는 보통 가정. 남편은 성실한 공무원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나는 전업주부로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도맡았다. 딸 하나, 아들 하나. 둘을 낳고 키우면서 남들보다 특별한 삶을 바란 적은 없었다. 다만 남들처럼만 살자. 그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생각뿐이었다. 아이들이 어릴 때 나는 늘 바쁘게 움직였다. 학부모 상담 날이면 제일 먼저 가서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성적표를 받아들고 오면 작은 성적 변화에도 마음이 들썩였다. 남편은 늘 말했다. 여보, 너무 아이들만 붙들고 살지 말고 당신 건강도 챙겨. 그러면 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하곤 했다. 여보, 애들이 크면 그때 내 시간도 생기겠지. 지금은 애들이 먼저야. 그렇게 내 삶의 중심은 언제나 아이들이었다. 남편이 바쁘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전부 내 몫이었다. 어린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는 간식부터 내어주며 하루 일과를 들어주었고 아들이 공책에 받아쓰기 한 걸 들고 오면 틀린 철자를 함께 고쳐줬다. 사소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내겐 행복이었다. 그래서 나는 믿었다. 적어도 자식 농사만큼은 성공했다고. 내가 뒤에서 이만큼 애쓰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잘 자라줄 거라고.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성인이 되자 그 믿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. 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. 고등학교 때까지도 모범생이었던 아이였다. 늘 책상에 앉아 꼼꼼하게 공부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. 그래서 나는 속으로 자부심을 가졌다. 우리 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낼 거야. 첫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딸은 담담했다. 괜찮아, 엄마. 다음에 붙으면 되지 뭐. 나는 그 말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. 그래, 그렇지. 원래 첫 술에 배부른 법 없지. 천천히 해도 돼. 하지만 두 번째, 세 번째 실패가 이어지자 딸의 표정이 굳어갔다. 네 번째쯤 되던 날 딸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. 나는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다. 딸아, 밥 먹어야지. 힘내야 공부도 하지 않겠니?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. 며칠 뒤 겨우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딸은 책상에 엎드린 채 눈을 감고 있었다. 눈가가 부은 걸 보니 울다 잠든 모양이었다. 그 모습을 보는데 내 가슴이 찢어졌다. 그 후로 딸은 점점 방 안에만 틀어박혔다. 햇빛조차 쬐지 않은 채 몇 년째 그렇게 지내는 모습은 내 속을 까맣게 태웠다.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문 앞에 밥상을 차려두고 말했다. 딸, 엄마가 여기 두고 갈게. 따뜻할 때 먹어라. 하지만 돌아서면 내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. 그릇이 치워져 있으면 그나마 안심했다. 그러나 며칠째 그대로인 밥그릇을 발견할 때면 나는 부엌에서 그릇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. 아들은 달랐다. 활달하고 자신감이 넘쳤다. 어느 날 아들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. 엄마, 아빠, 저 사업할 거예요. 남 밑에서 일하는 건 제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.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나는 아들의 눈빛을 보고 믿었다. 그래,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. 하지만 무모하게 덤비진 말아라. 아들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. 걱정 마세요. 제가 다 계획이 있어요. 성공해서 부모님 편하게 해드릴게요.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다. 몇 달 지나지 않아 빚더미가 쌓였고 채권자들이 집을 찾아왔다. 여기 김민수 씨 집 맞습니까? 돈 갚으셔야죠. 나는 현관 앞에서 벌벌 떨며 말했다. 아직 젊은 애라서요.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.
결국 그 빚은 우리가 대신 갚아야 했다. 남편과 나는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적금을 깨고 몇십 년 모은 돈을 허공에 날려야 했다. 그래도 나는 마음속으로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짐했다. 아들도 이제는 정신 차리겠지. 하지만 그 믿음도 오래가지 않았다. 아들은 결혼을 했다.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나는 감동스러웠다. 반듯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다. 남의 집 귀한 딸을 우리 집에 데려온 아들이 대견스러웠다.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. 그래, 이제는 달라질 거야. 아내를 맞이했으니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지. 하지만 내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다. 아들은 다정한 남편이 되기는커녕 술에 취해 며느리에게 소리 지르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했다. 어느 날 며느리의 팔에서 시퍼런 멍을 발견했을 때 나는 숨이 막혔다. 아들아,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니? 내가 진짜 내 아들이 맞니? 내 말에도 아들은 고개를 돌리고 침묵했다. 며느리는 결국 내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다. 어머니, 죄송해요.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. 남편이 너무 달라졌어요. 나는 며느리 손을 꼭 잡고 같이 울었다. 얘야, 내 잘못이 아니란다.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야. 결국 우리가 나서서 이혼을 시켰다. 며느리를 더 이상 그 지옥 속에 두고 볼 수는 없었다.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. 이제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겠지. 아직 늦지 않았다. 하지만 그것은 내 착각이었다. 진짜 지옥은 그 뒤에 찾아왔다. 아들은 이혼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. 엄마, 용돈 좀 줘. 나 아직 일자리 못 구했어. 입버릇처럼 하던 말은 이제 당연한 요구가 되었다. 처음엔 며칠만 도와주면 다시 일어나겠지 싶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. 술집을 전전하고 친구들에게 손을 벌리다가 결국 그 친구들과도 인연이 끊겼다. 결국 기댈 곳은 우리 부부뿐이었다. 80도 아닌 겨우 60을 갓 넘긴 나이에 퇴직한 남편의 연금과 내 알뜰히 모아둔 저축이 아들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었다. 딸아이마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. 몇 년째 방에만 있던 딸이 어느 날은 울먹이며 소리쳤다. 엄마,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.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 탓이야. 그 말은 칼처럼 가슴에 꽂혔다. 우리는 그저 아이 잘 되라고 한 일이었다. 학원에 보내고 과외도 붙여주고 좋은 대학 가라고 밤새워 도시락 싸주던 그 세월이 모두 무의미했다는 말인가. 남편은 퇴직 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일거리를 찾고 있었다. 하지만 아들이 찾아와 소리치고 집안 가구를 부수고 벽을 발로 차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의 눈빛은 조금씩 죽어갔다. 여보, 내가 어디서 잘못한 걸까? 공무원 생활하면서 집안 굶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.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나도 눈을 감았다. 잘못한 게 있다면 아이들 곁을 너무 지키려 했던 것일까? 아니면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가르치지 않은 게 죄였을까? 며느리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저릿하다. 그 아이가 울며 어머니, 이혼해야겠어요. 더는 못 살아요. 라고 말하던 그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. 우리 아들이 망나니가 되어 있었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. 하지만 아들은 우리를 원망했다. 당신들이 멋대로 이혼을 시켜서 내 인생이 꼬였어. 다 부모 탓이야.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. 내 선택이 며느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아들을 더 망가뜨린 것처럼 느껴졌다. 딸아이도 마찬가지였다.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딸이 갑자기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.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어?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고 공부만, 성적만 강요했잖아.
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때문이야.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. 그저 아이가 힘들어서 화풀이로 던진 말이길 바랄 뿐이었다. 하지만 그 말은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. 시간이 갈수록 집은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었다. 아들은 술에 취해 집에 들이닥쳐 소리를 지르고 딸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부모와의 대화를 거부했다. 나는 두 아이 사이에서 점점 작아졌다.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. 우리 이렇게 살다간 늙어 죽기도 전에 망가지겠어. 나 역시 느꼈다. 몸은 예순이지만 마음은 100살이 된 듯 지쳐 있었다. 가끔은 차라리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아이들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.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. 부모라는 이름은 끝내 책임을 내려놓을 수 없는 굴레였다. 나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.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? 정말 자식 농사를 망친 걸까? 대답은 찾을 수 없었다. 다만 분명한 건 나의 노후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이었다. 내가 바랐던 건 남편과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손주들 재롱을 보는 평온한 삶이었다. 그런데 지금 우리 집은 무너져 내린 전쟁터였다. 나는 요즘 거울을 잘 보지 않는다.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내가 아는 내가 아니었다. 눈 밑은 퀭하고 주름은 더 깊어졌다. 누구보다도 아이들 곁을 지키며 산다고 자부했는데 남은 건 무너진 가정과 상처뿐이었다. 아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. 집에 와서 고함을 지르고 돈이 없으면 집안 물건을 팔아치웠다. 한 번은 거실에 있던 TV를 들어 올리려다 남편에게 제지당했고 그 자리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발길질을 했다. 나는 그때 차라리 경찰을 불러야 했나 고민했지만 끝내 손이 떨려 전화를 걸지 못했다. 내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다. 딸은 여전히 방 안에 갇혀 있었다. 간혹 방문을 열고 나오면 그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다. 딸아, 병원에 가자. 엄마랑 같이 상담도 받아보자. 내가 간절히 손을 잡으면 딸은 마치 독이 오른 듯 손을 뿌리쳤다. 엄마가 뭘 알아?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때문이야.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. 그래도 딸이니까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버텼다. 남편도 더는 참지 못했다. 퇴직 후 작은 연금으로 겨우 버티던 삶이 아들의 손에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. 여보, 이제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. 아니면 아들과 연을 끊든지. 이렇게 살다간 우리 둘 다 먼저 죽어.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체념에 가까웠다.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못했다. 경찰? 연 끊기? 내 가슴에선 부모라면 끝까지 감싸야 한다는 목소리와 이대로 가다간 다 무너진다는 두려움이 서로 부딪혔다. 밤마다 남편과 실랑이가 이어졌다. 우린 부모야. 끝까지 책임져야 해. 그게 책임이야? 저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선을 넘었어. 이제 우리 인생도 지켜야 해. 남편의 주름진 이마와 굳은 얼굴을 보면서 나는 그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았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는 그래도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. 나는 가끔 상상해 본다. 만약 우리가 단호하게 아이들과 선을 그었더라면 어땠을까? 딸이 방에 틀어박히기 시작했을 때 바로 상담을 받게 했다면, 아들이 빚을 졌을 때 내 인생 내가 책임져라며 매몰차게 등을 돌렸다면, 하지만 부모란 원래 그렇게 매몰차지 못한 존재다. 그래도 내 자식인데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빚을 갚아주고 상처를 덮어주고 심지어 잘못을 대신 떠안았다.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양이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
혹시 이번에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미련이 자리한다. 얼마 전 딸아이가 드물게 내게 먼저 말을 걸었다. 엄마, 나도 나가서 뭔가 하고 싶어.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. 드디어 빛이 보이는 건가 싶었다. 나는 급히 손을 잡으며 말했다. 그래, 엄마가 뭐든 도와줄게. 같이 병원도 가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준비하자.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. 며칠 뒤 딸은 다시 방 안에 틀어박혔고 엄마가 다 망쳤어라는 말만 남겼다. 아들은 여전히 술에 절어 있었다. 하루는 새벽에 집에 들이닥쳐 주방 유리장을 깨부수고 내 인생이 망한 건 다 부모 탓이다. 라며 소리쳤다. 그 순간 남편은 더는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전화를 들었다. 나는 덜컥 남편의 손을 잡아내리며 울부짖었다. 안 돼. 우리 아들이야. 남편은 내 손을 뿌리치며 울분을 토했다. 그럼 우린 뭐야? 우린 부모도 아니야? 사람도 아니야? 이러다 우리 둘 다 무너진다고. 나는 이제 안다.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. 끝까지 자식을 끌어안고 내 인생을 희생할 것인가, 아니면 단호하게 끊고 남편과 내 노후를 지켜낼 것인가. 그 어느 쪽을 택해도 죄책감은 따라올 것이다. 부모라는 이름은 결국 평생 짐일 뿐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. 밤마다 기도처럼 되뇌인다. 부디 우리 아이들이 제 길을 찾게 해달라. 그리고 우리가 더는 버티지 못하기 전에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서게 해달라. 지금도 우리 집은 조용하지 않다. 딸은 여전히 방 안에서 울부짖고 아들은 간헐적으로 들이닥쳐 소동을 부린다. 남편과 나는 서로의 손을 잡고 버티며 하루하루를 견딘다. 나는 여전히 묻는다. 자식 농사를 망친 건 정말 우리 잘못일까? 아니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? 그 물음의 답은 아직도 알 수 없다. 다만 분명한 건 부모라는 굴레는 죽는 날까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. 그리고 나의 노후는 내가 그토록 꿈꾸던 평범한 노후와는 이미 너무 멀어졌다는 것이다.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?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